중요한 거는 지수는 많이 올랐어. 미국이 더 치고 올라가면서 신고가 가지 않는 이상 지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수급이 몰리는 섹터가 따로 있죠. 시황의 흐름을 크게 타지 않는 종목들에 다음 주도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자, 여러분들 금요일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어제랑 비슷하게 강세인 종목들이 좀 비슷했죠. 뭐 전력 관련 종목들. 오늘은 원전주, 제가 어제 원전주 좋은 소식들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조정을 좀 기다리긴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제 원전주 조정 나오다가 이제 다 플러스 전환을 조금 몇 개 했었고, 그런 영향 때문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도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더 가면서 불을 뿜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BHI 이 종목도 이제 실적 엄청나게도 잘 나오면서 영업이익 400% 넘게 급증을 하면서 또 다시 신고가를 갔고요. 확실히 원전 쪽이나 전력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하나솔루션도 다시 또 신고가, 이제 4만 원이 얼마 안 남았네요. 4만 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그 다음에 어제 좀 조정이 세게 나왔었던 HD 현대 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장중에 거의 상한가, 장난 아닙니다. 양음양으로 그냥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 이런 풍력 관련으로 움직였던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주 요즘에 폼이 좋다 보니까 어제도 약간 이제 원전주 흐름이 좋으면은 결국에는 중소형주들 순환매까지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오늘 들어온 애들이 우리 기술 같은 종목들 장중에 한 20% 가까이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력 관련인 원전, 그 다음에 신재생은 이제 태양광, 보통 풍력, 그 다음에 수소도 좀 올랐더라고요. 수소 종목도 좀 오르긴 했는데 다른 신재생에 비하면 조금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전력기기도 아주 강하게 슈팅까지는 아니지만 야금야금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효성중공업, HD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도 지금 야금야금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방산, LIG 넥스원 다시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방산도 좀 반도체가 또 살짝 지지부진하니까 다시 수급이 또 방산 쪽이나 조선 쪽으로도 야금야금 또 움직일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디가 올랐냐? 실적주. 대표적으로 오늘 삼양식품이 장난 아닙니다. 좀 실적 발표하고 거의 100만원 구간에서 다이렉트로 120만원까지 찍었거든요. 한 번에 20% 급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제주에 등극했다, 120만원 돌파다 하면서 거의 장중에 9조, 시가총액 9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조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각종 레포트 쏟아지고 145만원 간다 이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단기 고점이 또 만들어지면 또 여기에서 자칫 잘못했다가 또 고생할 수도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실적주로도 야금야금 나쁘지 않았던 거는 APR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APR도 실적 좋게 나오고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고요. BHI도 실적 때문에 잘 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력 관련 종목 및 실적주가 오늘 시장을 주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티니핑 오늘도 빠지지 않았네요. 7만원 근처까지 갔었네.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개별주 이제 움직임 계속 좀 잘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지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수?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물론 코스피는 상승했어요. 근데 코스닥이 문제야. 코스닥이 보니까 마이너스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범위는 누굴까? 범위 바로 2차전지. 2차전지가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LG 엔솔, 우리 2차전지의 우리나라 대장주, 가장 시가총액이 높고 대장 형님인데 이 종목이 지금 역사상 신저가야. 상장 이후로 30만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 오늘이죠, 29만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추세가 너무 안 좋죠. 여기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고점을 낮추고 저점도 낮추면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암울한 상황인데 이것도 왜 그럴까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럼 다른 내용 들어가기 전에 2차전지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보면은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걸 생각해요. 트럼프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얘가 자꾸 그 보조금을 만지작 거리면서 이게 빨리 이거를 삭감하거나 이제 빨리 종료를 하거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 즉 보조금 관련 아니면 IRA 관련 정책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당연히 이것도 영향을 주겠죠. 센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그게 현실화가 되면은 많이 좀 경쟁력이 좀 약화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과의 격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우리 항상 무시했죠. 항상 무시하면서 중국이 그래봤자 지금 뭐 미국한테 때려맞고 있으면서 지금 당장 뭐 먹고 사는 거 힘들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박살나면서 쟤네들은 그냥 끝났어 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딥시크 장난 아니고 막 미국 그 턱밑까지 지금 쫓아오고 있고, 로봇 봤죠? 로봇도 지금 거의 뭐 미국 바로 밑에까지 쫓아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대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상대 안 되는 것까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아마 지금 많이 따라가기에는 조금 오히려 좀 벅찬 좀 그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그런 상황인데, 2차 전지? 우리가 그 전에 배터리가 왜 이렇게 많이 갔었죠? 중국도 저가 공세 엄청 하는데, 야 걔네들 한참 멀었어. 언제 따라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기술력이 좋고 성능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먹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 먹을 거야 라는 밸류를 반영시킨 게, 우리 예전에 예를 들면은 삼성 SDI 보시면은 야 우리가 다 먹을 거야 저기 80만원까지 갔었죠. 긍정회로 돌리면서 80만원까지 갔었고, 지금은 16만원 절망적입니다.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주였던 에코프로 30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4만원 생각합니다. 이제 주주분들은 진짜 지금은 아예 그냥 계좌도 안 보고 있을 좀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중국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미 사실 작년부터도 계속 나오긴 했어요. 중국의 배터리 기술력이 좀 장난 아니다. 지금 정말 그 기술 격차가, 물론 우리나라가 아직은 당연히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전에 나온 내용으로는 한 2년 정도 기술력이 지금 앞서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점점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생각보다 그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봤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 때문에 지금 거의 뭐 박살이 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이미 그러니까 대중적인 시장은 중국이 많이 먹었어요. 중국이 압도적이죠, 점유율. CATL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먹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딜 공략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래도 기술력이 좀 더 좋잖아. 2년 정도 좀 뭐 빨리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격차가 막 어마무시한 상황이 아니라서 우리는 그래도 프리미엄으로 밀고 나가는 거야. 야, 우리 배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좋아. 물론 가격은 비싸긴 한데, 우리도 그래서 좀 좋은 차들, 너네 좀 비싼 브랜드들, 프리미엄 배터리를 우리 좀 팔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그쪽 시장은 우리가 조금 이제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프리미엄만 가지고는 과연 나중에 많이 남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거죠. 여기는 중국이 계속 추월하고 있고, 대중성이나 가격 면에서는 이미 뺏겼고, 앞으로 기술이 더 좁혀지면은 프리미엄 시장까지 만약에 뺏길 일이 남아있다. 근데 미국이 뭔가 제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진짜 살아남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를 지금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은 중국의 이 추격 자체, 트럼프의 이제 IRA 정책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최악의 투자 심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그걸 다시 보여줘야 돼요.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거나 뭔가가 새로운 것들을 배터리 쪽에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딱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냥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는 정도 수준이지 추세를 돌려서 막 우상향으로 달리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초유의 사태에 LG엔솔 30만원 이탈이 나온 이유, 암울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또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양식품 이야기도 살짝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삼양식품이 오늘 120만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 야 매출이 5,29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340억이야. 자, 이 실적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7% 급등했대요. 아니 식품회사가 이 정도의 성장률이 가능해?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엄청나게 신고가를 가고 막 난리가 났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환율 효과도 있었던 거죠. 환율 효과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굉장히 더 좋게 나온 건데, 문제는 올해 25년도 이제 PER 계산을 해봤을 때는 지금 20배가 좀 넘긴 하거든요. 좀 예상 이익으로 봤을 때 22배에서 25배? 25배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식품 업계 평균이 10배에서 많아야 15배 정도긴 한데, 얘는 근데 성장률이 남다르잖아. 그래서 지금 더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성장 추이가 만약에 내년에도 계속되면 그러면은 장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장 더 증설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뭐 17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최근에 또 오른 게 가파른 감도 있어가지고 이거 좀 오버슈팅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매도 또는 이제 공매도 또는 뭐 숏포지션 이런 것들에 대한 물량도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 막 신규로 들어가서 막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되지 않나. 물론 이제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겠죠. 거래대금이 좀 터졌고 뭐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 매매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환율 효과는 조금 뭐 감수할 수 있다 정도. 2분기 때는 그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은 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닭볶음면 타고 엄청난 급등을 하고 있는 삼양식품에 대해서도 잠깐 또 체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는 오늘 또 오랜만에 지역화폐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왔고요. 코나이, 웹캐시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에서도 뭐 인벤티지랩, 그 다음에 펩트론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펩트론 좀 매매를 했는데 왠지 정고점 돌파 근처에서 계속 지지받고 버티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라운드 피겨 20만 원을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또 그런 관점에서 또 잠깐 또 매매를 했었고요. 토모큐브 같은 개별주 이런 종목도 최근에 수급 들어오고 나서 어제 좀 쉬어가는 이런 또 음봉이 나와가지고 또 이런 쪽에서도 트레이딩을 하면서 매매를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요 이슈 체크를 하고 다음 주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한번 정리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미국 소식부터 본다면 트럼프 아랍에미리트서 280조 원 거래 합의를 하면서 AI 협력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아마 기대감으로 지금 미리 좀 움직이면서 지난 미국장에서는 오히려 빅테크주들 최근에 AI 종목들 꽤 많이 올라가지고 살짝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를 이제 기대하고 미리 좀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월은 별로 좋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공급 충격의 시대에 진입했다. 장기 금리 높게 유지될 거다. 지금 다시 또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고 금리는 또 올라가고 있어요.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또 달러 약세가 이제 불러오는 그런 파장들 우리 예전에도 한번 다뤘었죠. 달러 자산에서 비달러 자산으로 자산이 움직일 수 있다. 돈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움직이냐? 뭐 비트코인도 움직일 수 있고, 그죠? 달러 자산이 아닌 뭐 유럽 쪽이나 아니면 아시아나 또 엔화나 이쪽으로도 또 돈이 움직일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일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 금리가 계속 올라가거나 이제 달러 약세 이런 것들 계속 나오면은 돈들의 움직임이 크게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전 관련된 소식은 어제도 좀 집중적으로 많이 다뤘는데 오늘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벨기에 원전 부활 공식화 22년 만에 탈원전 폐기를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원전 시대 도래 한국 최고의 수혜국이 될 것이다. 블룸버그. 어제도 제가 블룸버그에서 나온 거 지금 뭐 한국의 원전을 사라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오늘도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또 BHI 엄청난 또 영업이익 472% 증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확보한 총 수주 잔고는 2조 4천억 장난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안정적인 성장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공공사업 뭐 입찰 족쇄 풀렸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보면은 또 최근에 상승폭이 좀 가팔라요. 보면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승폭이 가파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계속 따라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물론 전망은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좀 이제 슬슬 팔 사람 팔고 차익 실현 사람 하면서 이제 조정이 나오면은, 요런 또 조정 구간을 개인적으로 좀 노리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고 싶긴 한데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갑자기 뭐 뉴스케일 파워가 뭐 여러 가지 수주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오면서 막 팡팡팡 막 정고점 돌파라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하반기를 봤을 때 계속 기대감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올해 아마 제대로 된 뭐 첫 SMR 수주 관련된 소식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해서 요즘에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안 좋죠. 그래서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유일하게 조금 움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제2의 코로나가 와도 뭐 걱정이 없다 뭐 하면서 한국 세계 최대 박쥐 오가노이드 구축 하면서 뭐 올랐던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오가노이드가 뭐냐? 유사 장기를 의미를 하는데 이게 왜 요즘에 부각이 되고 있냐?
FDA가 미국의 식품의약국이 이제 앞으로 이제 동물 실험을 축소를 하는 거를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이제 법으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어떻게든 정해진 것 같아. 그러면은 동물 실험 축소를 하면서 오가노이드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굉장히 또 부각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고 심지어 빅테크들 좀 큰 제약사들한테도 러브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막 보고서들도 나오고 막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에 부각을 받았던 게 토모큐브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토모큐브도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정고점 뚫고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보여드렸던 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 종목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정고점 얘도 계속 뚫으면서 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대신에 이게 뭐 당장 뭐 내년에 되는 게 아니고 좀 길게 봤을 때요. 적어도 뭐 한 2년 뭐 이상 봤을 때 뭐 현실적으로 뭔가 이제 성과가 나오는 건데 사실 바이오 같은 거는 꿈을 먹고 미리 움직이고 현실화가 되면은 와 장난 아닌데 막 이러면서 미리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대감이 확실히 있는 거는 맞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요거 동물 실험 축소 로드맵이 앞으로 이게 어떤 변화를 줄지 거의 관련해서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이 막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봇 관련해서 로보티즈가 안 빠지네. 전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로보티즈 조금 잡아볼까 눌리면서 다시 트레이딩 그 단타 계좌에서 좀 잡아볼까 하는데 안 빠져. 왜 이렇게 센 거야? 이렇게 센 날이 오다니. 중국 넘어 중아시아를 뭐 배팅을 했다. 로보티즈가. 그 이유는 당연히 인건비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수요를 미리 지금 준비하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봇의 관절이죠. 로봇 연골, 액추에이터, 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막 몇십 개가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집에는 한 대쯤 다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세상을 꿈꾼다면은 우리 예전에도 로봇 청소기 그 뭐 바보같이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거 뭐 쓰겠어? 라고 했는데 점점점 성능이 좋아지면서 요즘에 로봇 청소기 있는 집도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휴머노이드도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진짜 편해졌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많아지겠죠. 그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중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은 엄청나게 또 로봇들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지금은 아직 미래의 꿈을 먹으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아주 먼 미래는 아니다. 왜? 올해부터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아주 먼 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들이 꽤 가볍게 움직이고 급등락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무리하게 추격해서 하기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뭐 트레이딩 하면서 조금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화폐 아까 조금 오랜만에 살짝 반등 나왔다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식품도 황제주 삼양식품 120만원 찍었다 뭐 이런 소식 나왔었죠.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삼양식품 숏을 쳐볼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살짝 무섭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만약에 좀 과하게 상승한다 싶으면은 한번 숏을 해봐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그냥 고민 중입니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관심 있게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재생 관련해서도 뭐 태양광 비중 50% 되면은 뭐 ESS 설치 비용만 뭐 464조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 단체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제안서 태양광만 좀 밀지 마라. 그렇게 되면 나중에 대정전 우려가 있다. 결국에는 원전 비중 50%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또 제안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방산주가 다시 올랐잖아요. 유럽에서 올랐어요. 유럽의 방산주를 보통 우리나라가 좀 따라가거든요. 이번에도 독일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군비 증강의 뜻을 밝힌 이제 메르츠 이 영향 때문에 유럽에서 방산주가 올랐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슬금슬금 올랐고 안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는 빅테크가 살짝 이제 조정받고 있으니까 반도체 조정받고 있으니까 그냥 뭐 이때다 하면서 또 방산 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변수는 아마 이거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은 뭐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저녁 6시 반쯤에 뭐 튀르키예에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협상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좋게 결과가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방산 뭐 살짝 센티가 뭐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 정도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앞서 말씀을 드렸었고 LG엔솔 공모가 깨졌다. 공모가 깨진 거를 넘어서서 지금 추세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우리 중요한 거는 지금 지수는 조금 많이 올랐어.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미국이 막 더 치고 올라가면서 신고가 가지 않는 이상 지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확실히 수급이 몰리는 섹터가 따로 있죠.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은 종목이거나 일부 호재가 있는 개별주, 그런 종목에서 한마디로 시장이 막 크게 꺾이지만 않는다면은, 시장이 좀 주춤거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시황의 흐름을 크게 타지 않는 종목들에 저는 다음 주도 그 부분을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오늘 강세를 보였던 전력 관련주, 원전이나 신재생 종목들, 그다음에 전력기기 계속 순환매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좀 최근에 이번 주 특히 좀 단기 상승폭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추격 매수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조정 구간을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원하는 타점이 왔을 때 계속 연속성 있다라고 판단하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플러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도 지금 요즘에도 계속 거래대금 터지는 거 보고 움직이는 거 보면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이 친구 애들도 당연히 또 트레이딩 관점 또는 정책 관점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계속 로봇주들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또 또 기회나 단기 매매로 계속 관심 있게 볼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또 강세를 보였던 실적주들 계속 위아래 변동성 잘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주에서도 또 트레이딩 기회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원전주에서도 먼저 우리 형님들이 막 올라갔잖아. 그럼 뒤늦게 또 순환매 관점으로 우리 또 중소형 또 원전주도 한번 순환매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까지 보고 기타 플러스 알파 한다면은 정책주 반짝 움직이는 정도. 근데 대부분 종목이 너무 가볍고 대응하기가 좀 까다롭다 하시면은 정책주는 슬슬 좀 조심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기가 한 2주밖에 안 남았죠? 대선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전에 바짝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슬슬 사실 이제 리스크 관리를 또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엔터주 추세도 여전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다른 종목도 쉬어갈 때 엔터주 한 번씩 움직이는지 정도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정도로 보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이번에 주말 영상 하나 올라갑니다. 그것도 한번 시간 나실 때 보면서 약간의 마인드셋 내지는 좀 차트 분석, 차트 스터디 영상이니까 주말 동안에도 그거 보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